네, 제 7조 대리 대행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관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야 되는 게 정관에 따른다는 거, 그리고 사장이 지정한 직원은 재판상 또는 뿐만 아니라 재판의 모든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장이 지정한 직원이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장을 대신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되게 높은 데 있겠죠. 여기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면서 직원 중에서 사장을 대신해서 법률상 또는 법률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하면 뭐 어떤 지사장급 또는 뭐 본부장급으로 직원들 중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리 또는 대행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네. 네, 여기 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에 따른다는 점, 그리고 사장이 지정한 직원이라는 점, 그리고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의 모든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선임 또는 대리 대행인을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대리 또는 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 소재지에 다음 각호 사항을 등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라는 거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리 대행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리 대행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그리고 대리 대행인의 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이제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성명제, 대리인 성명제, 대리인을 등기할 때는 성명제를 해야 된다. 대리인 성명제,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임한다고 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 소재지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직이 생기고 선임이 되면 변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예. 근데 갑자기 뭔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해임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임 등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임한 다음에는 뭐 변경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행령 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입니다. 저희가 시행령 2조부터 지금 6조까지 이제 등기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기할 때는 신청서하고 당 각호 서류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조 내용을 보면, 이제 2조 내용이 화웅철도공사를 설립 등기하는 거죠. 그게 가장 먼저겠죠. 화웅철도공사 설립이 돼야 화웅철도공사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화웅철도공사의 설립 등기 시에는 첨부 서류는 정관, 그리고 자본금 납입액 및 임원 자격 서류입니다. 예, 암기하면 정자원. 첨부 서류는 정자원. 우리가 철도공사 설립 등기 사항으로는 공자인명설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첨부 서류로는 정자원. 예. 공자인명설사, 첨부 서류는 정자원.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3조에서 하부 조직을 이제 철도공사를 설립했으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워낙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 하부 조직 설치하는 거죠. 그때는 설치 증명 서류, 그리고 하부 조직 설치한 다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 조직이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조직 변경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에는 그 이전 관련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2조 각호사항 변경 등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2조, 그러니까 법인 설립, 한국철도공사 법 설립 등기할 때 이제 공자인명설사라고 얘기했죠. 설립 등기사항이. 그 공자인명설사 중에 뭔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또는 대행인을 선임 또는 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법 7조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이제 권한 제한식 그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8조 비밀 누서 도용의 금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LH 투기 사건으로 공기업의 임직원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고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만약에 퇴직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그러면은 비밀 누설을 해서는 안 되냐? 제한이 없습니다. 예. 뭐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면 계속 예를 들어서 뭐 3년을 해놓으면 3년 동안 몰래 숨겨놨다가 3년 지나고 갑자기 막 그걸 이용하고 막 뭔가를 이제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철도공사법에서 과태료 외에 벌칙 조항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8조를 위반했을 때 2년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비밀 누설 그리고 이제 도용 금지가 되게 중대하게 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8조 2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14년도 신문인데요. 코렐 상표권을 가지고 이제 코렐 투어와 코렐 투어 주식회사하고 이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요. 코렐 투어는 그 코레일 계열회사가 아니고 민간회사입니다. 그냥 주식회사, 민간회사. 여기 보면 코렐 투어가 한국철도공사보다 코렐이라는 영어 표지를 먼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철도공사가 코렐을 사용하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 이제 이 5인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코렐 용어를 쓰도록,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손을 나중에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이 유사 명칭도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